되었으므로 감사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소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이제 기획 예산과는 질의를 했고, 그 이후에는 항만수산과나 청년정책과나 이 다른 부서 관련돼서 이제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징수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이제 부서별로 이제 한두 가지 정도만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이 항만수산과 과장님 같은 경우는 한준희 과장님이시죠? 네. 네.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금년 1월 1일. 예, 한 6개월 정도 되시고 지금 행정직이신가요? 시설 토목입니다. 토목직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항만수산 관련된 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오셔가지고 또 전반적인 이 관련된 사업 장기간에 걸쳐서 된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고 파악이 다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정확하게 로드맵이 안 돼 있으면은 문제가 더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항만수산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이 크게 보면 세부적인 것도 많겠지만 이 부서별로 보면은 과에 보면은 업무 분장을 보면은 상당히 팀으로 해서 많은 관련된 분장돼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차치하고 전체적으로 크게 이제 이 사업 총괄 사업 제가 좀 갖고 있는 거를 보면은 이제 좀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우리 평택시 담당하는 데가 이제 여기 평택항 당진 앞에 있는 평택항 호승 국가 산단을 비롯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항만 시설이 좀 있는 부분하고 산단 주변 이런 관련된데 이런데 사업이 좀 많이 포진돼 있어요. 네. 맞습니까? 네. 이제 거기 보면은 평택항 신수 시설 개발 계획도 이렇게 보면은 조금 좀 변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건 좀 감안해서 좀 보아주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이 평택 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사업도 지금 진행이잖아요. 장기가에 걸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관련돼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국도비 사업입니다. 예, 예. 연장 6.5km고요. 그 해안 상책로, 자전거도로, 쉼터, 공원 16,000평 정도 이렇게 진행 사업이고 24년 5월에 착공했습니다. 현재 공정 18%고요. 27년까지 완공 계획입니다. 공정은 18%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태 관찰 체험장, 자전거 쉼터, 그 다음에 이 관련돼서 보면은 이 항만 자전거 공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반적으로 항만 수산과가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있다. 네. 이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이제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기 전에 이제 관련된 사업이 어떤 걸 하고 있나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혹시나 이제 우리 이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이 혹시 보신다고 하면 항만 수산과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럴 정도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말로만 하게 되면은 좀 이해가 좀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그리고 계속 의원님들도 언급하셨지만 평택항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 이것도 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준공은 됐어요. 네. 그리고 언제 된 거죠 이게? 조성이 23년 준공됐습니다. 예, 23년. 그래서 이제 운영이 되고 저희들도 좀 갔다 오긴 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오시는 분들이 환경이나 그런 조경이나 저희 경관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좋다라는 평도 있지만 여러 가지 거기에 이 모기든 여러 가지로 좀
곤충들 이런 거에 예. 관련돼서 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건 좀 제도 정비도 좀 하시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잠깐 언급드렸고 예. 그 관련돼서 건관리 수변 친수공원 조성 사업도 같이 동시에 같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조성은 됐기 때문에 이제 거의 미흡한 점이나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앞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 좀 전에 이제 최재형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건강항 어촌 뉴딜 300 사업 요 관련돼 가지고 아직 오픈은 안 했어요. 낚시 체험장이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상황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관련 부서에서 잘 이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위탁 사업은 됐지만 예. 임금 위탁으로요. 요 관련돼서도 좀 잘 관심 갖고 관리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 요거 이제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사업은 아까 이제 이 오전에 이제 김병수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이제 심도 있게 질의를 좀 해주셨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 평택항 국제 여객 터미널 요 관련돼서도 좀 이 터미널 자체가 좀 옮겨가서 신터미널 부지로 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좀 거기서 발생이 되고 있죠. 그 관련된 것도 좀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네. 요 관련돼서는 뭐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여러 그렇습니다. 가지로 다시 이제 준비를 해서 우리가 전에 축소됐다가 다시 이제 원래대로 2종 항만 배후단지가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잘 토지 이용 계획을 담으셔가지고 잘 제한 사업을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네. 그리고 해양 생태 공원 숲 조성 사업 요거 관련돼서는 좀 어떻게 좀 청사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혹시? 거기가 2030년까지 네. 지금 매립할 계획입니다. 해수청에서. 워낙 뭐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다. 네네. 아직까지는 거기는 방조제 비슷하게 그것만 만들어 놓고 아직 매립은 안 됐기 때문에 매립인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청사진으로 잘 이 계획을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다. 우리 시도 네.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지금 12가지의 큰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함 요 관련돼서 네. 전방 이 오전에 말씀 주셨지만 의원님께서 이게 이제 잘못되면은 방향을 잃거나 중단하지 않으면은 계속 돈 먹는 하마로 이 우리 시민 열세가 계속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분명히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금액이 워낙 최초 금액이 얼마였었죠? 최초 협약 금액은 45억이었었네. 예. 타인 자본, 자기 자본 다 포함해서 재정 예. 지원금 해가지고요. 네, 45억입니다. 그 정도 돼서 좀 한 127억인가 뭐 하여튼 126억입니다. 예, 6억 정도로 폭증해가지고 이 금액이 이렇게 폭증되면 어떻게 됐든 처음에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을 보면 자기 자본 22%, 타인 자본 34%, 재정 지원금 뭐 44%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서는 넣었는데 이게 워낙 뭐 한 3배 가까이 250% 이상 폭증을 해버리면 할 수 있는 그 민간이라 그러면은 가능해요. 네. 근데 이제 계속 지금 이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 과연 그 이 해양 안전 체험관 조성 사업이 관련 그 민간 그 협회에서 과연 그게 가능한지 그게 이제 지금 현실에서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협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든 거기에 자기 자본이 얼마예요, 거기가? 저기 상은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으로 돼 있나요? 예. 그 여기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 자료는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법인 등록해가지고 자기 자본이 1억 정도밖에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뭐 5억으로 돼 있나요? 예, 5억. 그거 전에 처음이 1억이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 제가 봤을 때 1억으로 돼 있었는데 5억으로 됐으면 추가적으로 뭐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민간이 지금 여기에서는 뭐 시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민간이 추가적으로 분담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부족 사업비 전액 46억입니다. 46억 8,500만 원인가요? 그렇죠? 네. 네. 이 금액을 과연 그 협회에서 과연 가능할까?
그 입장은 어때요? 거기서 입장은요? 저희가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구두로다가 하는 얘기는 네. 그래도 이제 협회 정관에 그 협회는 협회에서 추진하는 뭐 사업에 투자라든가 이런 거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도 유치하고 준비하고 있고 또 저 회장님이 운영하는 또 회사가 몇 개 있습니다. 그쪽에서 또 차입을 하는 방안, 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각도 준비하고 일단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이 이 목적하고 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협회에서는 그 인력과 장비가 있고 그 해경으로부터 국가 자격증 발급 이제 훈련이라든가 자격증 발급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영장 이렇게 이제 시설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다른데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체험관을 가지고 그거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지금 말씀드린 처음에 이 목적이 네. 그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목적의 변질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계획한 거는 재정 사업으로 그 해군 홍보관 정도로만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홍보관이었다가 그게 이제 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그 사업 부지 예를 들어서 대상지 변경을 통해서 뭐 또 비용 발생되고 여러 가지 계속 발생이 돼가지고 수익성이 없으면은 더 이상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안에 이제 여러 체험관이든 뭐 수익성 있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뭐 한 1억인가 1억 얼마가 수익성이 발생 예를 들어서 이 나오게 이렇게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 재원 조달을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목적과 상이한데 이게 지금 영리 목적으로 변질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랬다고 지금 계속 시간이 계속 딜레이되고 현실상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큰데 언제까지 그 계획을 그 본인들이 자부담이 언제까지 그 협약서나 이런 거에 체결이 돼 있나요? 납부하는 금액이요. 협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기한에 정함이 없이 계속 그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현재로서 논의된 거는 내년 2월까지로 논의됐습니다. 아니, 논의되는 게 정확한 계약이냐 협약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없다고 하시니까 네, 협약에는 없는데 구조적으로만 얘기하셨다고. 네, 그렇고 저희가 이번에 그 사업의 적격성 전문 기관에 적격성 평가를 의뢰할 겁니다. 그 투자비의 적정성이라든가 경제성 다시 분석하고 그러면 이제 또 운영 기간도 다시 산정될 것이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협약이라든가 운영 지침도 새로 다 정비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사업비가 좀 이만큼 폭증이 되고 사업비 부지 변경에 대해서 지연이 되고 그럼 사업 시행자 공모 및 특혜 논란도 있고 그럼 활약 목적 변경 논란도 있고 그리고 저희 뭐 시의회나 이런 쪽에 이제 저기도 또 얼마죠? 9억이었나 6억이었나요? 그쪽은 9억입니다. 9억이죠. 그럼 뭐 도의원분들 도비일 테고 그럼 시의회 도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내실 있게 설명된 부분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전에 실시 협약서 쓴 거 보면 7조 5항의 평택시는 해안안전체험관 총 공사 금액의 20% 이상 추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관에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하며 협약기관은 해양안전체험관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요 내용 아시나요? 네. 그러면 이 부족 사업비는 46억 8,500만 원 2024년에서 6월 기준인데 그거에 대한 시의 추가 부담이 가능성을 시사한 협약서 문구 아닌가요, 그러면? 근데 절대 시비는 추가될 수 없다라고 지금 아까 단정져서 얘기를 하셨어요, 과장님이.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협약서에 의하면은 20%는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구가 있는데 그럼 나중에 법적 다툼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거기도 자부담이 어떻게 됐든 기십억이 들어간 상태면 예를 들어서 포기할 수 있는 부분도 없으면은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소송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법적 검토도 과장님도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적은 금액의 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민간하고 관계 예를 들어서 공적인 기관하고 얽혀져 있어도 소송이 되는 판국에 민간이 개입돼 있으면은 소송도 불사하고 여러 가지 더 거기에 대해서 차질도 있고 행정적 낭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향후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질 분명한 농후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구두적으로 내년 2월까지 뭐 납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계약서 있는데도 소송이 될 텐데 이 구두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우리 행정청에서 이게 너무 좀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좀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런 사항도 좀 협약서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도 해야 되고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어떤 방향으로 틀 건지를 확실히 정해야 돼요 시에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히 이제 이걸 얻다가 옮길 수도 없는 부분이 만약에 어디에 부지에 거기에서 그냥 체험관으로 하든지 거기에 시설을 뭐 다 모든 거를 꾸민 건 워낙 그 태역함이 안에 기계만 있는 태역함이잖아요. 네. 구조함인가 뭐 그런 걸 갖고 와가지고 태역함 이제 갖고 와가지고 이동해서 이게 내부에 기계 장치로만 다 돼 있는 거를 다 드러내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수영장이든 뭐 여러 가지를 다 만들고 하려면 돈이 워낙 천문학적인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건데 그에 대해서는 대처를 정확하게 하고 어느 기한에 정함을 두고 계약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불이행하실 경우에는 단호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은 있다. 그걸 계속 뭐 우리 공공기관이 끌려다니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더 문제가 좀 발생이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거에 최우선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꼭 계속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진행 하겠습니다. 사항이나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요. 예. 예,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이 일자리 경제과 과장님 뭐 여러 가지로 일자리 경제과 같은 경우도 이 업무 자체가 뭐 여기 우리 지금 기획 항만실에서 나름대로 뭐 적지 않은 업무를 좀 여기서도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경제과에서 하는 게 뭐 일자리에 관련된 거 우리 아까 뭐 김혜영 의원님이 하셨는데 이제 골목 상권에 관련된 거 그 지원하는 거 뭐 어렵지만 어떻게 됐든 골목 상권이 힘들어지거나 그러면은 이 경제적인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이 소비 진작이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현실상. 워낙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도 많이 됐고 여러 가지 우리 또 정권에 관련돼서도 문제가 있었고 이제 새로운 정권이 탄생이 됐지만 지금 우리 현재 정권들이 추구하는 게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역화폐 관련돼서 조만간에 이제 어차피 그 지급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 지급 결정은 났기 때문에 이제 추경돼서 뭐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어떻게 됐든 이제 지방도 준비를 해서 해야 될 거는 그 관련 부서죠. 예, 그거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워낙 이제 폐업률도 많고 다니다 보면 진짜 이 상권 자체가 너무 공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일자리 경제과장님이 그건 뭐 다 이해를 하고 다 파악은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재원 갖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느냐 그게 이제 고민이신 건데 더 좀 분발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낙 이 상권 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폐업률이 워낙 높게 나타나 가지고 2023-4년도 상반기만 봐도 평택시 폐업률은 7.11%라고 돼 있는데 하남시나 화성시에 비해서 거의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 같아요. 화성시 같은 경우, 하남시 같은 경우 7.33%, 화성시는 7.12%, 우리 평택시가 7.11로 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소상공인 우리 뭐 기금도 있죠. 관련된 우리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소상공인들 특례보증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특례보증 사업도 저희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나 지금 또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좀 이용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뭐 저희가 보여주기식 소상공인 지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내실 있게 고민을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좀 외국인 근로자 관련된 게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담당하시죠? 계절 근로자도 마찬가지. 네, 이게 전년도에 이제까지 농업정책과에서 하다가 저희가 이제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를 이제 올해 개소하면서 그 계절 근로자 업무를 저희 일자리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택시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 및 관리 시스템은 뭐 어떻게 좀 시스템화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게 지금 전년에는 아마 농업정책과에서 하실 때 시스템 그 사용 그 용역비를 줘서 전산을 좀 이용을 했고요. 올해는 아마 정부에서 개발한 그 시스템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최근에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 좀 알고 있나요? 최근에 혹시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게 외국인 근로자인데 그러면 이 관련돼서 뭐 계절 근로자는 아니고 이제 상시 여기에 와서 뭐 중국인으로 아마 언론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계절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외국 요 일자리 경제과장님이 요 관련돼서 업무를 하시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있으셨나? 그래도 파악이 좀 돼야 되지 않나요? 이런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향후에는 지금 이제 거의 인하인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아마 사고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이제 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EA시라 그래가지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업무를 지금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확장이 된다면 저희가 이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관련돼서는 뭐 여러 의원님들이 또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됐든 뭐 세정과는 세금에 관련돼 가지고 이 매년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 또는 뭐 낮은 뭐 징수일 문제 이런 거 계속 지적하시고, 세수 확대 노력 부족 뭐 이런 거 관련돼서 말씀하시고, 이거 이제 고액 뭐 상습 체납자 같은 거 이런 거 징수 강화 노력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건 징수과하고 뭐 연동돼 있는 거겠지만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좀 개선 사항이나 뭐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린다 그러면 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가 좀 현실화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신징수 기법의 실질적인 적용 및 성과 관리가 되고 있는지, 뭐 혹시 징수 과장님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 가상자산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 이제 신징수 기법이 도에서 이제 31개 시군에 이제 발굴해서 내려주는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 비트코인이나 뭐 그런 그 가상자산을 체납자가 이제 갖고 있으면 저희가 압류하고 추심을 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뭐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체납자가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뭐 그 징수가 되겠지만, 체납자인데 어느 일정 금액 이상 이제 조회해서 내려왔는데 그 체납자들이 그 가상자산을 갖고 있거나 그런 부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시군은 운 좋게도 뭐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압류하고 추심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현재 우리 평택시는 그 가상자산이 지금 고액의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 게 없다, 체납자 중에는. 예, 1년에 그 예를 들면 한두 번 그렇게 가상자산 그 조회에서 내려오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업무 보고 때인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가상자산 그 압류해서 추심한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운 좋은 시군은 뭐 많이 거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물품 취득 관련돼서 그좀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의원님이 질의할 때 예를 들어서 고가의 제품을 압류시키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처분이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잘 체계적으로 관련돼 가지고 좀 비싸게 공매 처리를 하거나 이런 기준이 좀 나름대로 처분 기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로 그냥
처분을 하나요 혹시? 그게 이제 도에서 31개 시군뿐만 아니고 타 이제 광역시 예를 들어 충청도 이런 데도 저희 이제 경기도에서 그렇게 그 동산 압류한 동산들을 공매를 하면은 그 시도를 넘어서 뭐 이렇게 그 들어오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뿐만 아니고 타 광역시도 그 시군구나 이런 데도 같이 그 고향의 킨텍스 그런 데서 이제 한꺼번에 공매를 하거든요. 뭐 별도의 그러니까 그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시 자체의 기준은 그러니까 도에서 이제 마련해 가지고 내려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는 예, 기준대로요. 그 기준대로 이제 선언하는 게 자체적으로 기준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다른 제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뭐 이렇게 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세수학부 차원에서 더 좀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할 때 공매 매각을 할 때 그 기준 말고도 우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해도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예, 좀 근데 이제 비용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굳이 저기 도에서 이제 31개 시군거를 모아서 그렇게 킨텍스에서 그렇게 공매를 같이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 뭐 자체적으로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비용 측면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뭐 이 각 부서별로도 공통된 부분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좀 신중하게 다뤄야 될 이 사업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건 관련 부서장님이 그거를 파악을 잘 하시고 계실 테니까 저희들 뭐 계속 뭐 이 감사 기간 외적인 우리 의정 활동 기간에도 이제 여러 가지 계속 이 우리가 또 견제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저희가 면밀히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이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됐든 오늘 감사에 잘 임해 주시고 감사드리고 저는 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평택시 고문 변호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자료 요구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부서마다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나 징수과는 중복돼서 어느 한 과에서 올려주신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자료를 저희 자료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책으로 해서 주신 부분들이 일일이 볼 수 없어서 제가 그 중요한 부분을 딱 해서 했는데 자료를 정말 잘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잘 주셔서 제가 감사할 항목이 그만큼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고문 변호사는 조례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자료 주시면서 본 의원이 뭐 보려고 했는지 아셨을 것 같은데 예, 연임 관련이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희도 말씀 주신 사안 가지고 네, 이제 그 연임 관련해서 네. 어떤 재반 여건을 좀 담는 게 네, 조례에 담으셔야 객관적인지. 됩니다. 예,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게 정말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고문 변호사 저희들이 뭐 수당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도 한 7, 8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수가를 올려줘야 되지 않냐라는 뭐 간담회도 있었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맞진 않지만 분명히 고문 변호사를 하는 또 이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상이 맞지 않아도 이분들이 계속 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평택에 거주하시는 그 고문 변호사는 몇 분이시죠? 전체가 8분이 계시는데 평택엔 2분이 계시고요. 네, 그 서울이 5분이 계시고 네, 고향에 또 1분이 계십니다. 네. 여기 이제 뭐 개인이 아니고 법무부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거를 보면 이분들이 변호사별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행정이든지 건축이든지 노무든지 이런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고문을 위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과연 이분들이 2011년부터 최초 위촉일인데 현 2025년입니다. 완전히 뭐 14년, 15년 뭐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에 대한 공정한 선발 기준이 되었는가?
이게 공고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시군 형태들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 시도 뭐 비슷한 여건입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소송 수행 그리고 자문 실적 이런 내용 가지고 연임 여건을 정하고 있는데 저희 31개 도내 아니요, 그거는 연임이고요. 처음에 위촉을 하는 과정을 여쭤봤습니다. 공고입니까? 아니면은 추천입니까? 대부분은 이제 형태별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추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이 좀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변호사협회 추천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 평가 기준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좀 조례 보완해서 이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 안배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역 현안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만 그 발빠르게 대응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수임이나 아니면은 그 경력이나 아니면 승소율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보겠지만 그래도 지역 안배의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서초구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서울 남부 중심에 좀 편중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좀 그렇고 지금 자료 주신 것도 제가 아까 자료를 충실히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지금 만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 7월 12일 만료인데 만료되었다면 후속 여부에 대한 부분을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선임을 못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는 이유 지금 현재 그러면 한 분이 빠지신 거 아닙니까? 위촉이 됐습니까? 자료에는 위촉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금년에 이제 6월 26일자로 해서 만료가 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23년 7월 12일로 만료가 위촉 기간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만료가 됐다면 본 의원이 만료되었는데 후속 후임자 위촉 여부를 기재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겠죠. 그런데 2023년에 만료가 됐는데 후속 위촉 여부가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조금 만료가 더- 돼서 네. 그분들은 이제 재위촉이 안 되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면은 후속으로 다른 분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체 저희가 이제 지명할 수 있는 그 정수 전체 조례사에는 10분으로 돼 계시는데 네. 그 아직 2개를 채워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여기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네, 보완하도록 조례에는 하겠습니다. 분명히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본 의원이 이번에 이제 조례에 담으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린데 지금 낮은 보수와 명예직이기 때문에 저희에 맞는 분들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성 있는 고문료도 좀 생각을 하시고 이분들이 이제 어느 지자체의 고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또 수임을 많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보고 뭐 책정은 할 수 없지만 장기적인 위촉이 어떤 관행화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한 거고요. 우선 조례를 뭐 조금 다듬어 보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이상 질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 질의 청년 정책과 먼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좀 많이 했죠. 자료 요구한 거 보고 좀 맥락은 짚고 오셨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자료 요구한 거는 네. 저희가 보니까 그 청년들한테 일자리 관련해서 네. 사업 많이 관련 했죠? 사업 네. 실적이랑 그 근속률 그리고 이젠 근속률 잘못 주신 거 아시죠? 현재 몇 년을 근무를 한 게 아니고 근속률이라고 하면 전체 대상자 중에서 네. 현재까지 그 근속하고 있는 수, 그 다음에 중간에 그만둔 수 이렇게 해서 주셔야 되는데 근속하고 있는 개월 수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뭐 4년, 7년 이러니까 그 부분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 부분 자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저희가 100명을 교육을 하고 일자리 창업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중간에 그만둔 율,
그다음에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율, 그다음에 장기 근속률 이렇게 해서 주셔야 되는데 자료를 전체적으로 잘못 주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다른 자료를 해서 충분히 봤고요. 다음에는 그런 부분은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세 알겠습니다. 대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택시 월세 지원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저희가 지금 매년 100명씩 네.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36명입니까? 지금까지 지원한 사례가 2025년까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만 원씩 최대 1년 지원이지요. 네네. 1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네. 이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1년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저희가 어려운 대상자들인데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합니까?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없어요? 네. 후속적으로 이분들한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효과적인 부분과 아니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효과적인 부분은 우선 금전적인 지원이 되니까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100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 혜택을 보고자 하는 청년들은 더 많이 이제 수요자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거는 좀 앞으로도 좀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안을 갖고 계세요? 방법은 그러면 예산을 좀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은 징수과하고 세정과가 잘 들으셔야 되겠네.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은 좀 여의치가 않아서 네. 예 아직은 100명에 좀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새내기 도약 아니면 청년의 어떤 그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20만 원씩 최대 1년을 지원을 하는데 거의 1년 다 지원 받고 있죠.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지금 얼마나 월세 됩니까? 같은 경우는 한 저희- 75% 정도가 끝까지 가고요. 지금 전출 주소를 딴 데로 옮긴다라든지 네. 그리고 또 다른 사업 유사한 사업을 또 혜택을 볼 중복 경우에 사업이 있죠. 예, 그럴 때는 또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70% 내지 75% 정도가 1년 동안 지원을 계속 받게 됩니다. 이 청년들이 이렇게 주거 지원을 하고 저희가 보증금 또 지원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최대 네. 200만 원까지 이거는 2년이에요. 보증금은. 네, 이 이건 사업하고 이 2년입니다. 사업하고 중복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더 선호합니까? 보증금 대출 이자예요. 이거는. 네, 네. 이거는 월세고요. 그렇죠? 지금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보통 계약을 하면 2년 정도씩 이제 계약을 합니다. 네. 집을 계약을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건데 네.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 월세가 많아요. 그렇죠. 예. 전세보다는. 네, 네, 왜냐면 네. 원룸이나 투룸에서 살고 있는 비율이 높기도 하겠지만 네, 다른 네.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출 이자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능력이 좀 있는 거고요. 보증금을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월세는 이제 그달 월세를 내면서 견디는 거기 때문에 네. 월세 지원받는 청년들이 좀 더 이제 어려운 거로 보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럼 이걸 대출을 받으려면 그 지원 구간이 어디까지입니까? 소득 구간이? 저희가 지금 24년도에 좀 조건을 좀 완화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전월세 보증금이 뭐 3억 원 이하. 3억 원이요. 예, 적은 예, 금액은 예. 아닙니다. 예, 작년도까지만 해도 2억 5천만 원이었어요. 올랐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평택도 이제 집값이 좀 오르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예,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주택도시 보증기금 대출 상품 이용자는 신청 불가가 됐어요. 올해? 예전에는 불가였던 거예요. 올해 이제 되는 거죠? 예, 이 부분이 올해는 삭제가 된 거죠? 예, 완화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진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주거 지원 대상자 신청 불가가 올해도 행복주택 등 포함해서 똑같이 신청 불가가 된 거고요. 행복주택을 포함이잖아요. 혜택 받는 사람만 그 혜택 받는 사람만 신청 불가예요? 네네.
좀 그럼 완화가 된 거죠. 폭이 조금 이렇게 넓어진 거네요. 네, 네. 지금 차량 가액도 2,500만 원에서 3,801만 원으로 폭이 넓어지고 네, 그럼 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갈 확률이 높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만족도도 조금 높은데 실질적으로 보증금이 워낙 높다 보니까 청년한테는 월세 수요가 훨씬 더 희망이 많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청년 일자리 취창업 사업 실적을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봤는데 4차 산업 인재 육성 직업 훈련 지원은 수행 기간이 아직도 선정 중이에요. 올해는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거 언제쯤 선정이 됩니까? 지금 이번 달 안에 선정이 완료됩니다. 가장 청년들이 그 좋아하는 취창업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뭐예요? 지금 매년 프로그램이 좀 다른데요. 네. 예전에는 뭐 드론이라든지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거에 대해서 좀 청년들이 조금 시들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AI라든지 그쪽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23년에 없었는데 25년에 세계 기업이 사업량 5개를 지금 모집 중이에요. 네. 작년에는 사업량이 10개였습니다. 근데 네.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데 왜 이게 사업량이 조금 줄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10개의 사업을 네. 계획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그런 그렇죠.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이제 창업을 한다는 게 간단한 뭐 이렇게 식당이라든지 뭐 팔 수 있는 거 뭐 이런 간단한 그런 창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그런 창업은 조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10개 기업을 저희가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저희가 마지막까지 저희가 추진했는데 9개의 기업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양이 이게 너무 많았나 해서 올해는 지금 5개의 기업으로 지금 줄인 상태인데 세계 기업이죠. 현재 사업량은 5개고 기업은 지금 3개. 현재는 3개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아까 5개 기업이라고 하셔서 2개 기업은 지금 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자료에도 그렇게 해주셔야죠. 여기에는 3개 기업이고 사업량은 5개라고 해서 왜 사업량하고 이거는 뭐 다를 수 있는데 밑에 모집 중으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네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명 6월 교육 진행 중이고요. 네네. 작년에 160명이 아카데미 운영 교육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몇 명? 똑같이 160명입니까? 네네. 여기에는 이제 기본 교육도 있고 심화 교육도 있습니다. 근데 심화 지금 교육은 어디까지 진행이 됩니까? 기본 교육 같은 경우는 그 청년들이 간단하게 처음에 창업할 때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 그런 교육을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실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그것보다도 이제 청년들한테 더 필요로 하는 것들 그런 걸 그때그때 이제 좀 항목은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특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명 강사로 해서 특강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그래서 160명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걸 보면 청년 창업도전 아카데미 운영이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왜냐하면 네. 유명한 강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마케팅이잖아요. 마케팅 기법이고 그다음에 내가 창업에 대한 교육입니다. 실전에 있는 선배 창업가들에 대한 교육 부분이 조금 더 많이 할애가 돼야 되고요. 전반기 창업에 대한 부분이면 세무나 노무 어떤 이런 부분까지 다 교육에 들어갑니까? 저희가 그때그때 교육 내용이 다른데요. 어떻게 어떤 때는 그때그때 교육 내용이 다릅니까? 이거 창업의 도전 아카데미는요. 커리큘럼이 거의 6개월 단위로 짜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지금 기본 교육 같은 경우는 한 4주 정도를 기간을 두고 하고 있거든요. SNS 교육이라든지 뭐 이거 교육 커리큘럼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자료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제출하겠습니다. 부분인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거 청년 창업도전 아카데미예요. 온라인 마케팅 기법을 가르쳐야 되고요. 교육 창업에 필요한 실무 교육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조금
온라인이나 이런 거는 가장 마케팅 기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주셔야 되고요. 아까 근속률 뒤에 주셨는데 그래도 조금 그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창업 유지율 같은 경우에 지금 별도 표시를 뭐 하진 않으셨는데 유지 기간은 보면은 상당히 고무적이긴 합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지금 올해는 10개 기업이에요. 23년도 5개 기업에서 늘어났는데 요 지금 창업 보육 프로그램 제공을 해주는데 어떤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10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대표적인 곳에 세 군데만. 지금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저희가 이걸 따로 자료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방송으로 하기 좀 그러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농업과 그다음에 가공, 그다음에 뭐 어디까지 있습니까? 분류를 따지면 직군의 분류를 따지면 저희가 그 교육을 좀 그 대상을 좀 확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예전에는 4차 산업만 했는데 네. 지금은 다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완화해서. 그래서 이 자료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희망하는 게 4차 산업이 많습니까? 6차 산업이 많습니까? 아, 희망을 조사를 했을 때 다양합니다. 다양하다는 데이터는 있으십니까? 해보셨어요?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따로 제가 자료 봤을 드리도록 때는 하겠습니다. 지금 현 청년들 그다음에 창업을 희망하는 직군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희망하는 직군들이. 그리고 지금 이제 영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하고는 쉽지만 오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들고 부모가 하지 않으면 영농 후계자로 해서 같이 가지 않으면 쉬운 부분이 없고 그래서 6차 산업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를 하나 주셨어요. 청년정책 수립 관련 제안 반영 사례 해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 사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창업지원센터의 입주 조건을 좀 완화해달라라는 네. 게 이게 시민과 대화때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받아주셨죠? 예예 네. 완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처음 전입 오는 청년들한테 그 1인 가구 뭐 패키지 지원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꾸러미 같은 거 뭐 생활에 필요한 것들 세제 뭐 꾸러미라든지 예 그런 거를 지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예 확대한 2%로? 건 예 2%로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아까 예 조건 네네. 조건을요. 알겠습니다. 자 임원회의 결과 보고를 제가 쭉 받았는데 회의록도 제가 부탁을 해서 받았습니다. 저랑 똑같이 갖고 계시죠? 자료 제출하셨으니까. 네. 자 여기에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이 자료 저한테 제출한 거 보시고 어느 부분이 조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좀 저희가 진행상에 네. 진행을 하면서 이게 지금 청년들이 청년 네트워크가 임원회의가 있고 전체 이제 회의도 있고 한데 네. 저희가 그 내용들을 보면 예, 이렇게 좀 단조롭습니다. 이렇게 좀 어떤 그 사업 구상을 한다라든지 네. 그럴 내용이 조금 이제 부족합니다.
발전적인 모습이 거의 안 보여요. 회의 내용이 네.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요. 이런 회의를 하면 또 회의 수당이 나가나요? 활동비가 나갑니다. 그쵸. 네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 회의록 전체를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록하고 청년 네트워크 임원 회의록하고 제가 봤는데 임원 회의록은 지금 하나만 주요 내용 발췌해서 했고 나머지는 회의록이 잘 작성이 안 됩니까? 안 돼 있었습니까? 요약으로만 그냥 작성을 해서 주셨어요. 원래는 회의록을 복사를 해서 주셔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보려고 한 의도는 회의 내용도 필요하지만 이 회의가 정말 회의록 작성이 잘 되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청년이지 아,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했는데 청년 정책위원회 회의록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회의록 내용이 너무 획일화되고 이런 건 있지만 그래도 잘 되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임원회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은 이미 과장님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례회 개최는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청년 참여하는 그 회의에서 청년 참여위원회 회의는 몇 번 정도 하고 있어요? 청년 임원회의 네.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 지금 매월 그 분과별로 5개 분과가 있습니다. 네. 5개 분과는 지금 매월 하고 있죠. 회의를 하고 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록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수립이 조금 더 필요하다.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실하고 교육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보편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튀는 이런 정책들이 우리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에 대한 어떤 일자리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적 자료 내지 근속률 분석표는 혹시 갖고 계세요? 저한테 온 자료 보니까 그 분석표는 없으신 것 같은데? 있습니까? 일자리 사업 실적하고 근속률 분석표 있으면은 저희가- 저한테 이렇게 주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사업 실적이랑 근속률을 작성은 해서 드렸는데 자료가 좀 미비해요. 이거는 그 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과에서 회의를 하셔서 조금 더 내실 있는 분석표가 나와줘야지만 예산이 투입이 되고 네. 청년 정책에 대한 어떤 길라잡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 무엇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진단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석표가 제대로 돼 있어야지만 정책의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청년 주거 지원 대상자 명단은 제가 받아서 이제 했는데 만족도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클 거예요. 아까 70%가 넘는 걸로 유지율이 그렇죠? 네, 그럼 네. 만족도 조사는 굉장히 잘 나와 있었고 청년들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치료도 하고 계시죠? 네, 청년 지원 센터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도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저희가 지금 마음스테이랑 마음편의점 1대1 전문 상담이랑 집단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비는 지금 980만 원입니다. 상담 건수는 얼마나 돼요? 그 자료는 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일자리 경제과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협동조합이 2022년도엔 4개였는데 23년도에는 1개로 급감을 했습니다. 25년도 3개로 다시 회복했는데 의료협동조합 역시 23년 6개에서 25년은 1개로 급감을 했습니다. 이 두 유형은 시민의 복지하고 건강하고 연결된 영역인데 왜 이렇게 변동이 급격하게 발생했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죄송한데 이게 지금 추가로 혹시 요구하신 자료
에 대한 아닙니다. 추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 추가 자료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저희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신 자료에. 없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그거 찾으시면 어느 자료인지 몰라서 거기에 없을 수 있습니다. 네,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거에 질의한 그 가장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 복지와 건강하고 직결된 부분인데 왜 이렇게 급격하게 조합이 줄었는지 분명히 줄을 때는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2022년에 28개에서 2025년에는 53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평택시가 이제 양적 성장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관리 체계가 좀 필요한데 신규 설립된 조합의 생존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또 없어지는 것도 많을 텐데. 의원님 죄송한데 이것도 이것도 자료를 별도로 주십시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자리 경제과는 그 부분에서 계속 질의인데 질의를 해도 제가 답변을 못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내용을 할 테니까 메모를 하셔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연도별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과 성과 자료 주시고요. 소상공인 지원자 지원사업 수혜자 리스트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주시고요. 산업 단지별 이거는 아닌데 지역화폐 발행 사용 실적 및 예산은 제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일자리 사업 실적 및 평가 결과서 주시고요. 청년 여성 신중년 대상 그 맞춤형 사업별 성과 분석표 요거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자리 경제과는 여기서 가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만 수상과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님?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